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서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서브 설치를 위해서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파이썬의 이제 PIP를 이용해 갖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전체 시스템에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계정에 있는 특정 계정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환경 MV, ENV VENV죠. 버추얼 ENV,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엔서브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브의 시작은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엔서브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파이썬의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환경으로 이제 바꿨고요. 엔서브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설정 파일을 이제 해줘야 되는 다음과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엔서블 문서가 있죠.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엔서블 configuration settings라고 되어 있는데, 엔서블 파일 이름이 엔서블 cfg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하는데, 이 설정 파일을 어떻게 찾느냐, 설정 파일을 찾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will be searched for in the following ord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순서대로 엔서블 설정 파일을 탐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서블 config라는 이 데모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쉘 환경 변수고 등록을 해준 파일을 엔서블 파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고, ansible.cfg 이거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 내에 ansible.cfg 파일이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그다음에 찾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홈 디렉토리에 숨긴 파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찾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etc ansible cfg를 파일을 찾는 걸로 해서 설정 파일을 이렇게 서치하게 된다. 이 순서대로 엔서블 설정 파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서블 설정 파일은 여기 보면은 뭐로 나와 있냐면 INI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현식은 INI 포맷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INI 포맷은 뭐냐면 왼쪽에는 변수를 쓰고 오른쪽에는 값을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현재 디렉토리의 엔서블 cfg 파일을 security risk, 보안 리스크로 인해서 피해야 된다, avoiding,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엔서블 cfg 파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엔서블을 실제적으로 크게 쓸 때나 이제 가능한 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 목표가 이제 OS의 보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엔서블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엔서블을 진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보안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서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현재 디렉토리에 엔서블 설정 파일을 넣는 것은 보안상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따라서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각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쭉 하고 있는데 예제는 안 나왔네요. 예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정의 내용들을 어떤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좀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엔서블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빌드업 서버가 있고 타겟 서버가 있죠. 타겟 서버는 이제 설정을 적용할 서버를 말하는 거고, 빌드업 서버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엔서버를 이제 해주게 되어 있죠. 파이썬 가상 환경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엔서블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지난 시간에 엔서블 디렉토리까지 만들어서 끝냈는데, 여기에다가 엔서블 설정 파일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보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엔서블 cfg 파일을 만드는 것은 보안상 피해된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간단하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 만드는 걸로 할 거고요.
INI 형식을 띄기 때문에 그 형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INI에서도 챕터 같은 게 있습니다. 섹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앤서블의 기본 설정 값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빌리지, 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한 상승에 대한 설정들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이제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관련된 것들은 이제 디폴트 값을 디폴트로 해줄 수 있는 처음에 인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 뭐, 보통 이제 디렉토리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듈도 있고요.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롤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유저가 있는데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계정을 말하는 거고요. 네,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이거는 이제 위에다가 해줘야겠네요. 리모트 웬만하면 이제 보기 좋게 설정 값들이 같은 것들은 이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원격 포트는 22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램은 이제 C로 하겠습니다. C. 왜냐면 이제 EUCKR이라는 유튜브 파일로 했을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갑자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해주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싶고요. 인벤토리는 이네이블 플러그인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터는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수도 명령어를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 명령어를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become ask pass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냐 이렇게 이제 false로 해놨죠. 이거는 뭐냐 하면 수도 명령어를 썼을 때의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접속을 EC2 유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수도 명령어를 썼을 경우에 패스워드를 묻지 않고 루트 권한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 노 패스워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정에 대해서는. 수도 명령어에 대해서 노 패스워드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했을 때만 요게 이제 먹는 거거든요. 노 패스워드가 없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수도 명령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 true로 해줘야 돼요. true로 해줘야 되고 become privilege escalation을 쓸 거냐 했을 경우에 일단 false로 해놨습니다. false로 해놨고 나중에 이거를 true로 바꿔서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디렉토리 설정을 해줬고요. 이건 이제 파일 설정인데 인벤토리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냐? 접속하기 위한 어떤 서버에 대한 정보 혹은 이제 각종 변수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 대한 형식을 뭐 스크립트나 뭐 야물이나 INI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준 거고요. 기본적인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해주면 일단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딜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딜토리라고 합니다. 설정을 이제 해줬기 때문에 딜토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요것들을 딜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롤스, 템포 딜토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딜토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벤토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 네임을 이제 접속하기 위한 인벤토리 파일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프로덕트 이렇게 하고요. 파일 이름은 호스트였죠. 호스트였고요. 형식은 뭘 쓸 거냐? 야물 형식을 쓸 거예요. 야물 형식을 쓸 건데, 그래서 신텍스를 야물로 이제 바꿔주고요. 여기 이거는 이제 야물 형식을 쓰는 방법인데,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매뉴얼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Ansible 매뉴얼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nsible built-in YAML inventory 이렇게 돼 있고, user specific YAML file as an inventory sour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간단하게 YAML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이런 형식도 있죠. 이런 설정에서 이런 거를 쓸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keys must be unique, only one host per group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all로 되어 있고, host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스트 네임들이 쭈루루룩 되어 있죠. 그리고 호스트 뭐 베리어블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전체 그룹에 대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룹핑을 해갖고 쭈르륵 해놓은 건데, 보통 이제 야물 형식으로 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야물 형식으로 하기는 약간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 그룹핑 하기는 쉽습니다. 야물 형식이. 그런데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초보자가 하기 가장 쉬운 거는 INI 형식이거든요. 여기 보면 How to build your inventory 이렇게 나와 있죠. 야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NI 포맷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인벤토리 베이직 포맷 호스트에 그룹되어 있는데, i9은 이렇게 섹션으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룹 이름이, 세션 이름이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야물 형식 포맷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언그룹도 해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 자식 간 그룹의 관계를 설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children ea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east는 요거죠, 요거. 요렇게 되어 있고, test children은 west west가 요렇게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야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length of host 되는데, 호스트 이름을 다 적을 필요는 없죠. 도메인에 뭐 이렇게 ww 해갖고 01, 뭐 ww0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length를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영어로도 이렇게 렌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형식을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따라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겟 하고 혹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빌드 서버 아니면 웹 서버라고 해도 되겠죠. 아니면 그냥 뭐 베이직 아니 OS 서버 이렇게 해도 되고 뭐랄까요? 뭐라 하는 게 좋죠? 템플릿 서버 너무 길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는 좀 그냥 웹 서버 이거 할게요. 웹 서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빌드라고 해도 됩니다. 빌드라고 할까요? 빌드라고 하고 그쵸? 빌드 서버라고 그냥 합시다. 빌드 서버라고 하고 아니면 빌드라고 그냥 주고요. 그다음에 호스트를 이렇게 이제 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도메인으로 되어 있죠. 도메인으로 안 해도 됩니다. IP 주소로 해도 돼요. 타겟 서버의 IP가 는 58로 되어 있죠. 그래서 58 이렇게 해서 58 이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인벤토리 파일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계승하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서버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hildren 그룹으로 해갖고 자식 그룹으로 해갖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게 들어와서 모든 서버에 빌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고 엔서블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졌습니다. 갖춰졌는데 이제 엔서블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명령어를 하나씩 이제 실행시키도록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롤을 작성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롤을 작성해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명령어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뭐 할 때마다 롤을 작성하기 참 뭐 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원격 서버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시간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트 명령을 쓰면 되는데 명령 하나 날리는 것도 이제 롤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뭐하니까 커맨드 라인으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애드옥 커맨드라고 불러요. 네, 이건데 엔서블 매뉴얼 페이지 가보면 introduce to add hook command 이렇게 되어 있죠. add hook command는 엔서블 커맨드 라인 2를 이용을 해서 싱글 태스크를 자동적으로 실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 태스크를 자동화해 준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노드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노드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는 것을 add hook command라고 부릅니다. 뭘 이용한다? ensable이라는 커맨드 라인 2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실행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엔서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실행되는 것들, 엔서블을 실행하는 것들의 최소 단위를 태스크라고 불러요. 태스크라고 부르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엔서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패턴, 그다음에 모듈을 주고 모듈에 옵션을 줘갖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뒤에 붙는 거는 이제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룹. 인벤토리 파일을 아까 지정을 해줬잖아요. 인벤토리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으면 그 그룹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요 그룹에 속하는 서버들에 대해서 리부팅을 한번 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쉘 명령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모듈을 줘갖고 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텀이 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adhoc 커맨드라고 부른다. 뭘 이용합니까? ansible command line 2를 이용해서 실행을 한다. 요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로 이제 앤서블을 세팅하고 나면은 처음으로 해주는 게 이런 겁니다. 앤서블 이제 명령어를 하고 그룹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룹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인벤토리에 보면은 그룹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줬잖아요. 빌드가 있고 올로 있으니까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앤서블 이렇게 하고 빌드 그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준다 그랬죠. 핑을 주고요. 핑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신텍스 에러가 났네요. long while 야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텍스 에러가 났네. 왜 에러가 났지? 야물 신텍스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야물 신텍스가 안 먹나요? 이게 야물 신텍스가 왜 안 먹지? 야물 신텍스를 먹게 되어 있는데 야물 신텍스가 안 먹네요. 이게 야물 신텍스를 먹게 하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야물 신텍스가 먹죠. 신텍스 오늘 해줬는데 왜 안 먹지? 그리고 야물 신텍스는 이제 시작을 요걸로 해줍니다. 네, 3칸 요걸 붙여줘야 돼요. 네, 3칸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캐시를 준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확장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앤서블에서 요거를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빌드 이렇게 하고 핑을 이제 한번 줘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탭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스트 여기 탭 캐릭터가 나옵니다. 호스트 여기에 탭 캐릭터가 나옵니다.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탭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탭이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신텍스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 이제 탭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게 없네요. 탭으로 저장하는 게 없는데 뭐가 없냐면 이스펜드 탭이 없어요. 이스펜드 탭 탭이 있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작성을 해보면 됩니다. 5월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파스 오류가 안 나면 되거든요. 안 나네요. 그렇죠? 파스 오류가 안 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permission de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계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계정이 없네요. 그렇죠? 22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계속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퍼미션 디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아마 패스워드가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패스워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패스워드가 맞았죠. 네, 패스워드가 맞은 거예요. 이거는 에스크 패스워드 하게 되면 이렇게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쭉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요게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서 설치를 하는 거냐, 이 빌드 서버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락킷 리눅스죠. 그래서 DNF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 다 됐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 게 이제 보이죠.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패스워드 입력하기가 싫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보니까 CFG 파일, 설정 파일에는 원격 패스워드를 지정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호스트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assigning a variable to one machine 이렇게 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호스트 머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트가 다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룹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호스트 밑에 이거 그룹 이름이고 호스트 이름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저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앤서블 패스워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는이 아니죠. 요거는 는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야 좀 신텍스가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말고도 요거 말고도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서블 한 다음에 커넥션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SH 이렇게 해주면 패스워드를 지정을 안 해줘도 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가 맞지가 않다라고 나오나요?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줘야겠습니다. 그죠? 패스워드를 바꿔줬습니다. 패스워드를 복잡한 걸로.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바꿨으니까, 한번 해보면, 네, 다시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에드워 커맨드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태스크, 하나의 명령어를 쓸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쉘을 쓰게 되면 이게 가능하고요. 홈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격에 있는 이게 내용들을 쭈루루 이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 커맨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만 쓰고 이걸 가지고 하나씩 명령어를 치면서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태스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롤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태스크를 가지고 이제 태스크 파일을 작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어떤 파일 이런 것들을 플레이북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핑 야무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제 플레이북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을 씁니다. 네임을 주는 건데, 네임은 태스크 이름을 네임을 주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이름을 주는 건데, 이름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호스트가 있는데, 요거는 뭐 올로 해도 되고 빌드로 해도 되고, 인벤토리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올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태스크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거 네임은 이제 태스크 이름을 주는 겁니다. 테스트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게 태스크를 뭘 할 건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을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파일을 작성한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있는데, 플레이북 명령어가 있어요. ansible -playbook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핑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좀 다르죠, 뭔가. 명령어를 쳤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오케이, 실패했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만 나오는 거니까.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자꾸 이제 원이 나는데, 아마 원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거든요. 이거를 빼버려서 이렇게, 네, 되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는 걸로 할게요. 플레이북을 작성을 해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이제 간단하게 플레이북을 좀 더 어떻게 쓰는 건지 실제 예제를 좀 보여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 엔진엑스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설치를 이제 플레이북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거를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톨 엔진엑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엔진엑스 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북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북을 작성을 하는 건데, 플레이북 이름은 이렇게 뭐 엔진엑스 설치하는 거니까 되고요. 호스트 이름은 올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becom이 있어요. becom이 true로 이렇게 이제 줄 거고요. becom을 true로 주게 되면, ensemble에서는 이제 설정에서는 요거를 false로 줬잖아요. false로 주게 되면 기본 동작이 이제 becom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become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원격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수도 권한을 가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ue를 주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변수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플레이북 내에서 쓸 변수를 설정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네, 태스크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태스크 이름은 이제 DNF 캐시를 일단 지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다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이 태스크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모듈을 써줘야 됩니다. 모듈을 써줘야 되는데, 커맨드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커맨드 모듈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커맨드 이렇게 모듈만 적어도 되긴 하지만, 앤서블 문서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풀 네임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앤서블에는 이제 빌트인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빌트인 모듈들이 존재해요. 빌트인 모듈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적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뭐냐 하면은 DNF 명령어 클리어 캐시, DNF에 캐시를 클리어 해주는 모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 커맨드 모듈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임을 주고요. 역시 빌트인 모듈이 있는데 여기 DNF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캐시도 클리어도 이 DNF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냐? 없어요. DNF 캐시를 클리어해주는 요 DNF 요 모듈에 캐시를 클리어해주는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커맨드를 써주는 거고요. 엔진엑스를 쓰면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스테이트라는 거는 요 모듈마다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해주는 건데 레스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설치를 해달라는 거고요. 락키 리눅스 같은 경우에, 레젯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월 D라고 해갖고 로컬 자체적인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포식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어월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쓰게 되면 파이어월 D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HTTP 가 되고요. 각 모듈마다 필요로 하는 이런 속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매뉴얼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enabled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OK 페이지를 이제 커스텀 OK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이제 포식스 했고 카피, 네, 카피 모듈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카피도 사실 그냥 카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앤서블 문서에는 요거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풀로 적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적는 거고요. 파일 디렉토리에 index2 html을 이제 만들 거고요. 파일을 destination 이죠. 요거를 해주는데 여기서 변수를 쓸 겁니다. 어떻게? 앞에서 정의한 저 변수를 쓰는 겁니다. 변수 쓰는 거는 이렇게 꺽쇠, 대괄호라고 합니까? 꺽쇠라고 합니까? 대괄호? 그거 두 개를 붙여주면 된다. 해주면 되는 거고요. 태스크 말고 뭐가 있느냐? 핸들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핸들러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핸들러가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앤서블 문서를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실습 위주로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핸들러는 이제 핸들러만 쓸 수도 있는데 핸들러는 보통은 어떤 태스크가 실행이 된 이후에 실행되도록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 태스크에서 notify라는 거를 주게 되면요,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핸들러의 네임을 주게 되면 네, 요 태스크가 끝난 다음에 요걸 하나 실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앤서블에 설치를 다 하고 방화벽까지 해준 다음에 커스텀 페이지까지 복사를 해준 다음에 다 되면 성공을 하면 핸들러를 실행을 해라. 그거는 뭐냐? 엔진엑스를 재시작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파일스 디렉토리의 인덱스 2죠. 그래서 파일스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네, 파일스 다음에 인덱스 2 HTML. 오케이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해주고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인스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앤서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플레이북은 이렇게 실행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식스가 아니에요. 카피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냐?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건데 네, 실행되는데 여기 패스워드 수도 패스워드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 서버마다 설정하기 다른데 노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노 패스워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다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become 뭐 to로 되어 있지만 뭐 yes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become 요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똑같은 걸로 주는 걸로 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변경되고 있다. 이거는 클리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겠죠, 이제. 네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타티드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에러가 많이 나오는데. 리스타트드가 있네요. 리스타트드를 해줘야 되는데, 스타트로 리스타트만 해줘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앤서버 특징 하나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패라서 요것만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태스크들을 재실행하지 않습니다. 체인지 되는 거는 이제 변경됐다는 거니까, 상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냐. 여기 클리어는 체인지가 되는 거고요. 클리어하면 체인지니까. 여기 보면 오케이 나오죠? 요거, add 오케이. 그쵸? 테스트 페이지. 여기는 앞에는 이제 체인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오케이로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미 한 번 실행을 해놓은 거는 상태가 변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안 시킨 겁니다. 이거는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change라고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한 번 실행이 된 거라서 이제 다시 재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등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change가 4개, OK가 5개 되는데 하나만 바뀌는 거 되어 있죠. 왜냐하면 DNF 캐시 클리어는 항상 바뀝니다. 항상. 상태가 항상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테스트 페이지까지 정송을 다 시켜줬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CRL이 있나요? CRL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92, 68, 52개, 58 왜 컴퓨터를 표시를 하지? 엔진엑스가 재시작이 안 됐네요. 핸들러에서 실패가 났기 때문에 재시작이 안 된 거였네요. 왜냐하면 핸들러가 시작이 안 된 거죠. 그쵸. 이게 왜 안 되냐면 엔진엑스가 왜 재시작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상태 여기서 이제 테스트 페이지를 정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항상 중요한 건데, 테스트 페이지를 정송이 성공하게 되면
요거 핸들러를 한번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전에서는 이게 상태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거든요. 실행이 됐기 때문에 노티파이가 적용이 된 건데, 여기서는 역등성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실행이 안 된 겁니다. OK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파일의 내용을 변경을 했죠. 변경을 했기 때문에 태스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실행한 겁니다. 체인지대로 나오죠. 이게 변경이, 이 태스크, 테스트 페이지 태스크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핸들러도 실행이 된 겁니다. 아까는 왜 안 됐다고요? 얘가 실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거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true 하게 되면 네, OK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앤서블에 더 말하는 역등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할 때마다 실행이 안 돼요.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앤서블은. 전에 한번 실행을 했던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같은 거다. 그러면 실행을 안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얘가 실행이 안 돼 갖고 이 핸들러가 작동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준 거예요. 파일을 바꿔줬기 때문에 앤서블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파일 내용이 변경됐구나. 그래서 파일을 다시 배포하고 했기 때문에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앤서블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컴도 쓰게끔 만들어 놨고요. 쓰게 되면 패스워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인벤토리 파일에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앤서블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태스크, 플레이북까지 만드는 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롤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보안 설정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